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르신 하면 어떤 생각 들어요? 그런 느낌 없었어요? 무섭다, 접근하기 어렵다. 그게 사실은 어르신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르신들도 우리처럼 굉장히 장난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사진으로 좀 간단하게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외국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유쾌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죠. 제기차기 당연히 하시고, 뽀빠이 같은, 뽀빠이 알아요 혹시? 뽀빠이 아는구나. 저 어릴 때 나왔던 만화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는군요. 그 복장을 한 거예요. 코스프레 복장을 한 거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재미있게 전원 코드 뽑아가지고 진공청소기 안 되는 친구를 보면서 막 즐거워하고 있고요. 화려하게 옷도 입으세요. 우리 만만치 않게 너무너무 화려하게 입고, 오히려 저보다 더 화려하게 입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무채색 복장이 훨씬 많거든요. 아니면 좀 밝으면 블루톤, 막 이 정도예요. 막 이런 건 노란색 이제는 못 입겠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밝게 잘 입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어르신이니까 조금 더 막 이렇게 무난하게 하실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훨씬 더 많고요. 이 노인 부분들 혹시 인터넷 사진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이분들 일본에 계신 어르신 부부예요. 굉장히 유명해요. 왜 유명할까요? 딱 사진에서 느껴지는 거 있어요? 맞아요. 옷을 너무 잘 입어요. 패턴을 소화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게다가 커플룩으로. 똑같이는 입을 수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는 입을 수 있지만, 이렇게 유사한 컬러를 맞춰가지고 잘 매칭을 하는 건 젊은 사람들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커플룩으로 너무너무 유명한 노인 부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르신들하고 좀 많이 다른 그런 행동 패턴을 나타내시는데요. 어르신들의 대부분의 마음이 다 이러세요. 우리하고 동일하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좀 약해지고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신 건 아니에요. 봉사활동 굉장히 꾸준하게 많이들 하고 있으세요. 아이들 가서 유치원 같은 데 가서 교육봉사도 많이 하시고요. 문화재 봉사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봉사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성동구 안에서 이렇게 급식봉사 이런 것들도 같이 많이 하시면서, 아니면 기계적인 것들을 다루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일을 많이 하고 계신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영화 활동도 많이 즐기세요. 음악 같은 거 많이 하시고, 저도 일요일날 악기를 좀 배우러 다녀요. 악기를 배우러 다니는데 거기 어르신들도 꽤 많으세요. 오셔가지고 본인들 하고 싶은 그런 악기들을 많이 하시고, 춤도 추러 다니시고 활발하게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6.25를 겪어내신 분들이 아마 지금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일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도로 같은 거 있죠. 도로가 한참 확장되던 시절에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이에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어때요? 모든 고속도로 나 있죠. SRT 있죠. KTX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막 그 활동할 때에는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그런 발전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그런 시기이고요. 63빌딩 지금 높은 빌딩일까요? 아닐까요? 전혀 아니죠. 제1롯데월드가 아마 지금 제일 높은 빌딩일 거예요. 108층인가?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때 63빌딩이 처음 생겼을 때요,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높은 빌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막 여기를 가려고 막 난리들을 막 많이 치고, 가족 모임 아니면 가족들이 어린이대공원 막 이런 데 가듯이 63빌딩에 많이 놀러가고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건축하던 그런 시기에 많이 활동들을 하셨죠.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 있었죠. 그건 우리나라 두 번째 올림픽이에요. 첫 번째 올림픽이 88 올림픽이에요. 혹시 평창 동계올림픽의 폐막식 본 적 있어요? 기억나세요? 폐막식 아예 안 봤어요? 전혀 안 봤어요? 올림픽을? 마지막에 마스코트들이 손잡고 나왔어요. 수호랑 반답이랑 나오면서 88 올림픽에 호돌이가 같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첫 번째 그런 올림픽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같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치러내신 세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 얘기들 아마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상당히 표현의 자유가 있죠. 여러분들 자유롭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요즘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요즘에 단발 해야 되는 거 없죠. 머리 자유롭지 않아요. 그렇죠? 저 무조건 단발했어야 됐어요. 단발이 이었어야 됐고, 지금 여기 한양대 사대부고
한양 사대보고를 나왔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그래서 제가 다닐 때 갑자기 단발을 해주면서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 반드시 양쪽으로 닦고 다녀라 했어요. 머리를 기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의 그때도 제약이 있긴 했지만 지금 훨씬 더 많이 자유롭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거는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이렇게 민주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세요. 우리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젊은 시절에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다는 거를 이해를 해 두시면 좋고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노인이 되는 그 과정 안에서의 신체적인 발달 과정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몇 번째 있어요? 몇 번째 있죠? 네 번째? 네 번째일까요? 그쵸. 다섯 번째는 대학생들 정도. 제가 한 여섯 번째 정도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키도 크고 굉장히 막 근육도 좋은 그런 청년기를 지나서 조금씩 신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왜소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보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키가 조금 줄어요. 줄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오랜만에 보면 좀 왜소해진 느낌 많이 받으시죠? 이런 것들이 근육도 약간 수축하기도 하고요. 골밀도도 조금씩 약해져가지고 약간 신체적으로는 이렇게 바뀌시지만 마음은 아까 그렇게 예쁘게 옷 입으신 것처럼 그렇게 발달하는 거를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골 변화가 많아져요. 골 변화뿐만 아니라 근육의 변화도 굉장히 심해져요. 그래서 이론상으로 보면 20대 중후반부터 근육량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근육이 생성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20대 중후반부터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근육과 골밀도가 좀 약해져서 조그마한 타박상에도 굉장히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갔을 때 여러분들은 우리는 에너지가 너무 넘치잖아요. 그래서 행동 반경이 굉장히 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혹시 옆에 어르신이 계실 경우에 잘못 툭 건드린 거에도 금방 넘어지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유의를 해주시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골밀도예요. 이 사진은 많이 봤죠? 매스컴에서 혹시 본 적 있어요? 못 봤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여러분들의 그 골밀도예요. 굉장히 촘촘하지만 옆에 골밀도는 어때요? 굉장히 이렇게 막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고 뼈대 자체가 굉장히 가늘어진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만 툭 건드려서 그냥 털썩 주저앉아도요 다리 부러지시고요 골반뼈 부러지시고 골반뼈는 전체 신체 안에 중심에 있잖아요. 그래서 골반뼈가 어르신들이 다치면 치명적이에요. 일어나시지를 못하고 그냥 병상에 누워 계셔요. 그때부터 회복도 굉장히 느리고. 그래서 자, 아까 신체적인 그 발달 과정에 대한 사진 잠깐 보여드렸죠. 이걸 부분적으로 좀 나눠서 보면 시력이 약화가 되세요. 알고 계시죠? 이거는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니까 점점 이제 노안이 오기 시작하시고 돋보기를 쓰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다초점 렌즈라고 들어봤어요, 혹시? 다초점 렌즈가 뭐냐면 여기 안경 쓴 친구들이 지금 이쪽으로 일렬로 있는데요. 이 동그란 안경 안에 모든 도수가 지금 여러분들은 같죠. 어느 부위를 봐도. 근데 다초점은요. 아랫부분을 보면 도수가 좀 달라요. 약간 돋보기 같은 역할. 노안을 방지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런 안경을 쓰세요. 그래서 밑에를 보고 정면을 보고 이런 것들이 초점마다 조금씩 도수가 달라가지고 쉽게 잘 넘어지시는 그런 경우들도 사실상 있어요. 그래서 시력적인 부분이 좀 많이 약해지는 것도 있고요. 귀가 잘 안 들리세요. 귀가 조금씩 잘 안 들리기 시작하시고 치아가 점점 안 좋아지시기 때문에 먹는 것들이 좀 부실해지시죠. 그래서 대부분 어르신들이 조금 왜소하신 분들이 많아요. 좀 말랐다라는 그런 느낌을. 근데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봤을 때 젊은 사람들 봤을 때 얼마나 날씬하고 좋아요. 사실 군살 없어 보이시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절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대요. 너무 싫으시대요. 내가 말랐다라는 거를 누군가의 입에서 듣게 되면 내가 혹시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나? 아픈가?
이런 걱정이 확 오신대요. 그래서 어르신들 혹시 만났을 때에도 그런 말씀은 안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치아적인 부분 이런 게 있으니까 영양소 섭취가 잘 안 돼요. 전체적으로 체력이 많이 약화가 돼요. 근육도 빠지고 골량도 좀 약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신체적인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심리적인 특성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와요. 불면증이 생기세요. 어르신들이 밤에 쉽게 잠을 이루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좀 일찍 깨시는 것도 있고 불면증이 있어서 우리 시험 기간에 잠 못 자면 어때요? 예민해지지 않아요? 상당히 예민해져요. 탄수화물 못 먹어도 예민해지고요. 잠 못 자도 예민해져요.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약간 예민한 성격을 외부 사람들한테 보여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 사실 더 다가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봉사활동 갔다가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어르신 뭐 잠은 잘 주무세요? 막 이런 걸 말씀하시면 아마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그때 나 잠을 통 못 잔다 막 이런 얘기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지금 수면이 좀 부족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예민해 계시구나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우울증. 아까 그 노인 분장을 한 그 키트 노인 분장을 하신 연기자분이 했던 얘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어디를 가도 나한테 집중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소외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나도 젊었을 때는 활동을 너무 많이 했던 사람인데 점점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울증이 올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감정적으로 약간 무뎌지세요. 감정적으로 무뎌지는 부분이 있어서 나는 좀 가슴 아프고 이런 것들을 위로를 받고 싶은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크게 상처받지 마시고 심리적인 약간 특성이구나 하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한 7가지 어르신들에 대한 기타 특징들을 조금 더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젊은 사람들이 당하면 조금 난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긴 한데요. 어르신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본인한테 불리한 얘기를 들으면요. 못 들은 척한다. 이런 오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선 한 가지 좀 사례를 좀 들어보면요. 며느리하고 아들이 결혼을 한 이제 며느리하고 아들이 시댁에 갔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랑 같이 며느리가 막 음식 준비를 하는데 하다가 며느리가 어머니 저 이거 맛 좀 봐주세요. 뭐 괜찮아요? 어때요? 막 이런 걸 물어봤는데 듣는 척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기 거실 끝에서 바로 옆에 있는 며느리가 아니라 저기 거실 끝에서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 이러면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대답을 안 하셨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요 신체적인 특성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아들이 나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을 한 게 아니라 조곤조곤 얘기하는 20, 30대 여자의 목소리 주파수가 어르신들한테는 안 들린대요. 여러분들도 해당이 돼요. 저도 해당이 돼요. 조곤조곤 얘기하는 사람들은 안 들리고 남자들은 주파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낮아서 멀리서 얘기하는 것도 잘 들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학생들은 자원봉사활동 갔을 때 가능하면 크게 또박또박 천천히 얘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알아듣기 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고 화를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작은 소리는 못 들으시는데요. 큰 소리가 불쾌하게 느껴지신대요. 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막 크게 음악도 듣기도 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소음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괜찮잖아요. 그게 불쾌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작은 소리는 안 들리는데 큰 소리가 순간적으로 불쾌하게 확 오기 때문에 시끄럽다 하고 화를 내시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없는 건 시끄럽다고 말씀하신 분이 왜 이렇게 큰 목소리로 얘기해?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안 들리기 때문에 크게 말씀하시는 거고 큰 소리가 불쾌하게 느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노화에서 오는 하나의 그냥 신체적인 현상이구나 하고 이해를 해주시고 화난 게 아니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어르신들 얘기 중에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문장 안에 목적어도 없고 주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거 그거 저거로만 한 문장이 구성이 돼 있어요. 야 이거 좀 해봐. 뭐 이게 뭔데요? 아 그 왜 있잖아 그거. 아 그게 뭔데요? 네가 저번에 했던 거 저게 뭔데요?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한 문장이 구성이 되면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답답하죠.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알지 라고 우리는 난처해 할 수 있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는 지식의 정보의 양이 점점점 많아져요. 지금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에 필요한 적절한 단어를 꺼내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예요.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낮고 뭔가 지능상의 문제가 있으셨던 게 절대 아니라 살아오신 만큼 머릿속에 그만큼 많은 정보가 있어서 그걸 꺼내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뿐이니까 이런 상황이 오면요. 아 어떤 거죠? 하고 한번 되물어주면서 확인을 해주시면 훨씬 더 어르신들도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애써 준비한 음식에다 간장이나 소스를 막 흠뻑 뿌려가지고 드세요. 나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가져갔는데 간이 안 맞다고 막 소금도 치시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신체적인 그런 변화인데요. 미각이 둔해지세요. 우리는 지금 짠맛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잘 반응을 하지만 염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먹는 그 짠맛보다 12배 정도가 더 들어가야 동일하다고 맛을 느끼세요. 미각 세포가 조금 점점 둔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는 제가 듣기로는 음식 같은 거를 어르신들하고 같이 만드는 자원봉사를 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이 상황을 조금 염두에 두셨다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간이 좀 적절한데 왜 싱겁다고 말씀을 하시지 라고 하면 어르신들한테 뭐 이런 노화 과정 때문에이에요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싱겁게 먹는 게 건강에 조금 더 좋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돌려서 표현을 해주세요. 그러시면 어르신들도 네, 뭐 알겠다 이렇게 충분히 수긍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든 음식에 간장이나 소금을 듬뿍 넣는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맛은 있지만 약간 미각적인 문제가 있으셔서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입냄새가 좀 날 수 있어요. 신체적인 특징 중에 위생이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안 씻고 이런 게 아니라요. 나이가 들수록 입 안에 침 분비가 점점 약해져요. 침 분비가 약해져서 어르신들이 국 없으면 밥 못 드신다는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국을 꼭 드셔야 돼요. 그냥 밥만 먹으면 침 분비가 약해지니까 입안이 너무 뻑뻑한 거예요. 그래서 물에다 밥 말아 드시는 경우 꼭 국이 있어야 난 밥을 먹는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다 이런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이래요. 이거 우리도 다 경험할 거예요. 나중에 점점 경험을 할 건데 침 분비가 약해지니까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분 섭취 많이 해주거나 이런 경우에 괜찮고요. 사탕이나 껌을 씹으면 좀 괜찮아져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방문할 때 조그마한 선물 같은 걸 내가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 비싸고 크고 좋은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사탕 같은 거 가져가세요. 사탕 같은 거 이렇게 가져가셔서 심심하실 때 드세요, 간식으로 드세요 하고 드리면 그냥 이렇게 당이 좀 떨어지실 때 드시는 걸로도 너무너무 좋고요. 입냄새를 예방하는 데도 상당히 많이 좋고 사탕을 빨다 보면 침 분비가 또 원활해져요. 그래서 입맛을 돋구는 데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특징을 좀 알고 있으시면 좋고요. 또 목숨이 위협할 정도로 심하게 사례가 걸리거나 그 가래를 막 뱉으시는 경우 있어요. 이것도 침 분비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식도와 기도로 나눠져 있죠. 우리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침 분비 원활하니까 제대로 잘 들어가요. 먹는 거는 식도로 뭐 기도 쪽으로 다 알아서 잘 들어가는데요. 이게 가끔 헷갈려요. 나이가 들면. 그래서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기도 쪽으로 침이 넘어가도요. 갑자기 사례가 걸릴 수도 있고요. 약간의 음식물이 잘못 넘어가도 사례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매스컴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떡 먹다가 돌아가셨다. 막힌 거예요. 잘못 들어간 거예요. 잘못 들어가서 식도로 들어갔으면 그냥 잘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같이 식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천천히 드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약속하고 까맣게 잊으세요. 이거는 기억을 전혀 못하는 인지상의 문제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얘기하다 보면
잘 못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만약에 하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한 번 더 약속일 전이나 이럴 때 한 번 더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다 기억들을 하세요. 그래서 혹시 잊으셨다고 나한테 관심이 없거나 화가 났거나 이렇지 않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활동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목욕 봉사, 취미를 도와드리는 봉사, 식사, 간병, 산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목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죠. 이거는 좀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이 되고요.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전문가적인 그런 교육을 받으시고 대부분 목욕 봉사를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더 많이 주의를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목욕 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취미 활동을 도와드릴 수 있는 봉사도 있어요.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사실 그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이 취미 활동을 갖는다니 쉽지는 않아요. 너무 바쁘니까 학교가. 그래도 혹시 있는 사람들 있어요? 취미 활동 하는 사람들? 여기서? 있어요? 나 즐겨 하는 거 있다. 책 보는 것도 뭐 관계없어요. 다. 뭐예요? 전동 킥보드 타기? 멋있다. 이건 내가 배우고 싶은데. 일주일에 한 번씩 타요? 아니면 거의 매일 타요? 매일 타요? 혹시 학교를 그걸로 등교해요? 주차할 때가 있어요? 학교에? 여기 앞에 있어요. 아무데나 대놓으면 돼요. 그래도 장전장치는 할 거 아니에요? 안 해요. 아무도 안 가져가요? 키가 있구나. 안 타봐서 몰라서. 오토바이처럼 키가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뭐라고 안 해요? 보호자가 뭐 하는 아, 그것만. 너무 멋있다. 그거는 대학교 가서 활용도가 더 높을 것 같아요. 너무 넓잖아요, 학교들이. 그리고 서울 안에 있는 학교들은 다 언덕이거든요. 맨날 등산해야 되니까 그럴 때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혹시 있어요? 취미 활동하는 사람? 어르신 중에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쵸? 혹시 또 다른 취미 활동? 악기 연주. 이런 거 내가 할 줄 알면 그런 걸 좀 도와드리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막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 있어요. 그런 분들도 그런 것들 도와드리면 좋고, 손가락 같은 거 많이 사용하면 어르신들 두뇌 회전에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는 거 아니면 피아노 같은 악기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훨씬 좋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에요. 그리고 식사를 도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못 하시면 이렇게 도와드리는데 제가 아까 그 얘기 했었어요. 침분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살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 음식물이 아니라 침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전문가적인 영역이라서 우리가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전문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우리도 나중에 할 수 있는 봉사 영역이에요. 그리고 간병. 이거는 정말 못하죠. 우리는 훨씬 쉽지 않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젊었을 때 이런 쪽에서 좀 일하셨던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간호사나 이런 경우에 나중에 봉사활동을 하시기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산책하는 거. 산책 같은 거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기도 하면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기도 해요. 아까 여러분들이 찾아오고 웃어주고 대화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하셨다고 했죠. 그냥 같이 이렇게 산책길 걸으면서 같이 대화 나누는 것도 하나의 이제 봉사활동 중에 하나가 되고요. 자, 요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많아요. 말법. 그냥 대화해드린 거.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떠셨어요? 뭐 이런 것들, 일상을 여쭤봐주는 그런 활동들 하고요. 마사지 해드리는 거. 마사지라고 해서 거창한 막 스포츠 마사지, 재활 마사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목이나 막 이런 데 주물러드리고, 여러분들도 공부하다 보면 어깨 이런 데 뭉침이 되게 심하지 않아요? 좀 막 목 아프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젊은 사람들의 근육이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풀어주면 괜찮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이게 오랫동안 축적이 되다 보니까 많이 아프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살짝 이렇게 마사지 해드리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네일 아트. 혹시 여기 네일 아트 하는 친구들 있어요? 할 줄 아는 친구들. 요즘에 도구가 너무 잘 나왔잖아요. 있어요 혹시? 있을 것도 같은데. 없어요?
없어요. 이 네일 아트 하는 것들을 가지고 가서 어르신들 이렇게 발라드리고 그러면 되게 좋아하세요. 제가 예전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교육장에 갔는데요. 손톱이 저보다 훨씬 더 예쁘세요. 즐거우신 거예요. 이런 거 하시는 게 너무너무 즐거우셔서 우리도 이렇게 요즘에 많이 비싸지 않잖아요. 그런 거 좀 구입해가지고 어르신들 찾아 놀러 갔을 때 이렇게 발라드리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스마트폰. 요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봉사 영역 중에 하나예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하실걸요? 스마트폰 사용법은. 저는 아이폰을 써요. 지금까지 계속 아이폰만 썼는데 저희 남편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이폰을 아이폰답게 쓰지 못하면서 왜 자꾸 아이폰을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자, 카톡, 전화밖에 안 해요. 별거 안 쓰는데 왜 굳이 당신은 그 비싼 아이폰을 쓰는 거야?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아이폰 사용 설명서가 별로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저도 맨날 쓰던 것만 그런 쓰는 상황인데 아이폰을 여러분들한테 주면 얼마나 잘 쓰는데요. 기가 막히게 써요. 제가 모르는 기능을 저희 조카가 잠깐 1시간 보고 저한테 알려줄 정도예요. 이모 이거 써봤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줄 정도라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저하고 똑같이 문자, 카톡, 전화밖에 안 하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혼자 있는 시간을 스마트폰이랑 보내시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봉사할 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봉사활동이고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안부 인사 아니면 한글 지도 해드리는 거 사진을 내가 너무 잘 찍는다. 요즘 학생들 정말 잘 찍더라고요. 인스타 하는 거 보면요. 이건 작품 사진이에요. 너무 잘 찍는데 어르신들 사진 예쁘게 찍어드리는 거 그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내가 미용 쪽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뭐 이발 해드리는 거 아니면 화장 조금 해드리는 거 이런 것들도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있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어르신을 봉사할 수 있는 영역도 있어요. 그게 바로 노노케어라고 얘기해요. 건강한 어르신이 조금 상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을 도와드리는 케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더 나이가 들고 중년 이후가 됐을 때도 한 번쯤 고려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가정 방문하시거나 마사지 하거나 아니면 노래나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요. 이 노노케어를 하는 자원봉사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고령화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늘어난 것도 있고요. 인식이 많이 개선이 돼서 우리가 젊지만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인식들이 바뀌면서 노노케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21% 정도? 전체 노인 안에서 21% 수준이고 이 추세가 점점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해요. 노노케어를 하면 정말 그 봉사를 하는 어르신도 봉사를 받는 어르신도 둘 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걸 좀 살펴보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계속 외부 활동을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막 해주는 그런 활동 덕분에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부분들이 건강함을 훨씬 더 많이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다 보니까 내 존재에 대한 가치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삶의 만족도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 개인적인 모든 생활에서 봤을 때 웰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유지가 돼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사회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건강한 어르신이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을 도와드리는 부분들은요.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많이 바꿀 수가 있어요. 분위기를 많이 바뀔 수가 있고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하던 활동 외에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 또 자질이 있었네. 이런 나의 능력들을 조금 더 확인해 보면서 이 안에서 또 다른 제2의 인생을 펼칠 수 있는 또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활동을 못하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을 내가 활동을 하면서 경제활동 인구를 좀 더 넓힐 수가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자원봉사와 관련돼서 연구하시는 전문가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이런 노노케어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요즘 사회가 어때요? 굉장히 좀 무섭죠. 그냥
묻지마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요. 무차별적으로 일어나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현상들, 이렇게 나를 해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아져서 그냥 누군가하고 말 붙이기는 것도 힘들고 누가 나한테 말을 걸어오는 것조차도 사실상 무서운 그런 환경들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노노케어 하면서 어르신들이 점점점 이런 자원봉사하는 활동을 넓혀가시다 보면 사회 분위기가 개선이 되면서 범죄가 조금씩 예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린 나이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중년 이후에 그 이후에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나도 어르신이지만 어르신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한 번씩 좀 염두를 해두시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좀 꾸준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그 미약한 힘이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사회를 좀 바꾸는데 우리도 좀 일조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 어르신들한테 자원봉사를 갔을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예절이 있어요. 요거를 좀 간단하게 좀 볼게요. 참을성 있게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청력이 약해진다. 이런 얘기했고, 그리고 말씀하실 때 이거 저거 그거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안에 이거 그거 저거가 이렇게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알아듣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참을성 있게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거는 뭔지, 그거는 뭔지, 저거는 뭔지를 한 번씩 물어봐 주시면서 여러분들은 20, 30대 어린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그 주파수 때가 어르신들이 잘 안 들려요. 가능하면 크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고요. 대화할 때 분명하게 명확하게 천천히 말씀을 해주시면 청력이 약한 어르신들이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어르신들하고 봉사를 하다 보면요. 아까 9시간 만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3번 정도 만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어르신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시고 생활하시는지 조금은 알게 돼요. 근데 그 안에서 너무 사생활적인 그런 비밀들을 알게 됐다. 그러면 절대 밖에 나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이 어르신의 생활이 이러시구나 하고 나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외래어하고 유행어, 이건 저도 못 알아들어요. 사실상 인싸라는 얘기, 이거 약간 오래됐긴 했어요. 사실 지금 얘기하기도. 근데 제가 인싸를 몰라가지고 이 뜻이 뭔지 몰라서 중학교 수업을 가서 물어봤어요. 중학생한테 인싸가 뭐야? 그랬더니 나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싸의 반대말이에요. 이래서 제가 나는 인싸를 몰라서 물어보는데 아싸는 또 뭐야? 이러면서 조금 자존심이 상해서 더 안 묻고 이러고 아는 척하고 왔어요. 아는 척하고 왔는데 저희 조카한테 물어봤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인싸는 뭐니? 그랬더니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아싸는 그 반대말이겠네? 그랬더니 이래서 그럼 이모는 인싸도 아니고 아싸도 아닌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조카가 그럼 이모는 그럴싸야 하고 저한테 또 다른 부분을 얘기를 해줬어요. 저도 이거를 알겠는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도 모르는데 어르신들은 아시겠어요? 당연히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외래어, 유행어 이런 거 조금 삼가해 주시고, 줄임말 많이 하죠, 요즘에. 진짜 모르겠어요. 저도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이런데 그거는 더 못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풀어서 꼭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는 봉사는 어떤 기관에서 아마 만날 거예요. 근데 집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르신들의 물건들을 좀 소중하게 다뤄주시는 게 필요해요. 어르신들이 되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었을 때의 기억이 머릿속에 지금 현재의 기억보다 더 오래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 전체 용량 안에서 젊었을 때 기억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대요. 이거는 우리도 그렇게 될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기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이 오래되고 소중한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들을 만지거나 이럴 때 조금 조심해 주시고, 혹시라도 만지기 전에 한번 여쭤봐 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저 이거 잠깐 봐도 돼요? 하고 물어봐 주시고 괜찮다고 하시면 그때 만지시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부적절한 언행, 그리고 정중한 그런 거절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주면 좋고요. 특히 부적절한 언행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안에서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행동들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것들도 어르신을 만날 때 조심을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기소개를 할 때 예의를 조금 갖춰주시는 게 훨씬 더 많이 좋죠. 그리고 우리 집안에 계신 어르신들을 다른 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경우에도 우리 엄마 아빠 이름은 뭐뭐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소개하듯이 하면 안 되고, 아까 여러분들 자기소개한 것처럼 제 이름은 남민정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처럼 소개를 하면 안 되고요. 앞에 성은 그냥 성대로 표현을 하시고 뒤에 이름에는 뒤에 자자를 꼭 붙여주셔야 돼요. 간혹 이게 잘못 왜곡이 돼가지고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제가 이제 김민정이잖아요, 이름이. 저희 할머니 이름은 김자, 민자, 정자십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틀렸어요. 저희 할머니 성함은 김, 민자, 정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나, 성함이라고 표현하거나, 혹은 조금 더 높여서 존함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디 외부에 갔을 때, 아니면 내가 같이 자원봉사 파트너로 하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을 소개할 때에도 이런 식으로 성함이나 존함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 예의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원봉사를 신청하는 방법은 알고 계시죠? 지금도 신청해서 오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간단하게 몇 가지가 있다만 좀 볼게요. 1365에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요거는 하나 알려드려도 되나? 저도 자원봉사를 하면 1365에 제 자원봉사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있는데, 국민은행인가요? 적금통장 중에 1365에 그 리스트 있잖아요. 내가 자원봉사 리스트 그거 가지고 오면 금리 우대해주는 적금통장도 있어요. 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은행 상품 중에 있으니까, 혹시 내가 자원봉사 막 이런 게 되게 많다 그러면 봉사도 하고 금리도 더 얻고 막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복으로 혹시라도 가입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디가. 이거는 꼭 본인이 확인하신 다음에 이게 하나의 아이디로 통합을 해서 가지고 가셔야만 내 자원봉사가 잘 기록에 남는다라는 걸 좀 유의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복지 자원봉사, 청소년 자원봉사, 문화체육자원봉사, 청소년 문화지킴이 안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자원봉사를 신청하실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이렇게 걸스카웃이나 아니면 뭐 법무부를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자원봉사에 대한 수요가 있는 수요처들이에요. 그래서 성동구 안에서도 데이케어 센터, 여기는 약간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조금 더 자원봉사 경험이 쌓이면 그때 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노인체험센터나 뭐 노인복지회관 이런 쪽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자, 자원봉사 청소년이 하기 위해서는 승인 절차를 거쳐야 돼요.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짜여진 프로그램 안에 신청을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 안에 없는 것들을 계획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계획서를 쓰고 학교 선생님 승인을 받은 다음에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게 1365의 자원봉사 기록 안에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이런 것들도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기관에 한번 제안을 해보시고, 기관에서도 너무 좋다,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라고 만들어 주신다면 신청을 해서 우리가 갈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계획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중학생은 조금 힘들고요. 고등학교가 된 이후에, 고등학생 이후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순서예요. 마지막 순서예요. 자, 충어 근본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이 잘 다져지면 그 이후에 내가 10걸음을 가든 100걸음을 가든 굉장히 잘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내가 봉사활동에 대한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활동을 가는 그 대상이 어르신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최대한 가치 있게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봉사 마인드가 내가 어느 정도 있지, 그거를 진단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할게요. 이거를 제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이타적인 마음이 안에 있대요. 요거를 3살, 4살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EBS에서.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가 있고 세모가 있고요. 네모가 있고 동그라미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이 그림에서 동그라미가
힘겹게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막 올라가고 있는데 뒤에서 세모가 나타나가지고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준 거예요. 옆에 있는 사진은 동그라미가 힘겹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모가 앞에 나타나서 가로막는 그런 사진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영상을 보여줬더니 3살, 4살 아이들한테 어떤 동그라미, 세모, 네모 중에 어떤 게 가장 좋아? 라고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동그라미 선택했어요. 아는 거죠.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좋다라는 거를 그때 인지 능력이 낮은 3, 4살 아이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살아가는 환경 안에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적인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희 이제 조카가 있어요. 제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진이도 이제 굉장히 많이 컸으니까 혼자 한번 샤워를 해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흔쾌히 자기 혼자 씻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혼자 씻었으니까. 처음이라서 하진아 어떻게 씻었어? 어떻게 뭘로 씻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진이가 거기 몸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던데 그걸로 씻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나는 그런 제품을 사다 준 게 없는데 하고 욕실에 들어가자마자 저희 언니가 빵 하고 터지면서 너무 크게 웃었어요. 바로 이거였어요. 자, 우리 하진이는요. 한글도 어설프고 한자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의 눈에 이 려는 몸으로 보였던 거예요. 다행이죠. 그래도 제대로 잘 씻었어요. 샴푸도 쓰고 몸도 잘 씻고 했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사람은 아는 만큼 생각하고 아는 만큼 행동하고 아는 만큼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들이 사실상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양은 조금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기억을 해주신다면 분명히 어르신들을 대하시는데 다른 청소년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행동이나 태도들을 보여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교육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